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문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능 문제 중 확률과 통계 문제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대표 유형들을 확실하게 파악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4번 자연계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어떻게 되나 이항계수 성질을 좀 물어보는 거죠. 뭐 일반항을 좀 처리해도 되는데 뭐 겨우 4제곱에서 x계수가 그런 거라면 이거는 뭐 2x 이런 부분들을 3번 선택하고 x제곱을 한 번 선택하면 x계수가 되겠죠. 4번 중에서 3번 선택합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뭐 4 컨비네이션 룰로 다시 고쳐도 되겠고요.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4 곱하기 8 이렇게 처리해서 32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 이항 정리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좀 일반항 처리하지 않아도 지금 이제 가볍게 풀 수 있어서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정확하다면 4 컨비네이션 r 뭐 이렇게 2x의 r제곱 그럼 x제곱분의 1에 4-r제곱 이런 식으로 일반항 처리해가지고 좀 조사해도 큰 무리가 없겠죠. 근데 뭐 이렇게 좀 차수가 높지 않으면 가볍게 좀 처리해서 풀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좀 충분히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5번 인문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여집합 확률, 여집합 확률을 뭐 A 확률 가르쳐준 거죠. A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제공된 거고요. 다음 A 여집합 교집합 B의 확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 합 B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좀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게 되면 A 집합, B 집합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주어진 부분이 A 여집합 교집합 B라면 이런 빗금치는 부분이 되겠고 앞쪽에 A 확률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라면 이 둘을 좀 어떻게 되면 되죠? 합치면 A 합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 합 B의 확률이다 이런 부분들은요 A의 확률 더하기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확률 이렇게 처리해주면 최종적으로 A 합 B의 확률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뭐 3분의 1 그 다음에 확률이 지금 4분의 1이었죠. 4분의 1 이렇게 두 부분들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12분의 4 더하기 3 해서 뭐 12분의 7이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2분의 7, 2번이 답이 돼가는. 자, 이제 주어진 부분들, 주어진 이제 그 조건들, 이건 A로 고친 거 이외에는 뭐 특별하게 한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A 여집합 교집합 B.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둘을 합한 부분들이 A 합 B라는 사실, 이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약간 좀 개념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뭐 맨날 뭐 수식으로만 이렇게 처리하다가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뭐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좀 살펴가는 거니까 많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 문제 유형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고 확실하게 좀 풀이법 속에 좀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자연계 6번 문제 시작합니다.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꺼내는데 자,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그냥 깔끔한 형태의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을 합쳐서 전체가 이제 7개의 공이 있는데 7개의 공 중에서 4개를 꺼낸다. 이게 뭐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요. 이때 흰 공 2개, 3개의 흰 공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거겠고 4개의 검은 공 중에서 2개 이렇게 좀 꺼내는 그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7 컨비네이션 3으로 좀 고쳐가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뭐 3 곱하기 여기는 4, 3 이게 하면 약분되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7, 6, 5 6이 하나 약분되니까 7 곱하기 5가 되겠죠. 됐습니까? 7 곱하기 5 처리 되겠고 여기는 뭐 계산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18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35분의 18 이렇게 처리해서 답변에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확률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쭉쭉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7개 중에 4개를 꺼낸다. 각각 공 꺼내는 개수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9번 인문계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참여한 학생은 문화체험 생태연구 중 하나를 선택하였고 체험에 활동한 선택한 학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로 좀 다 정리가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일이죠. 자, 200명 중에서 선택한 학생이 생태 연구를 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의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생태 연구를 했다는 이제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바로 뭐가 되죠? 조건부 확률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아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생태 연구를 한 학생이면 110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개수가 110명 되겠고 그 중에 여학생 50명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1분의 5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 되셨죠? 1번이 가볍게 답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만 좀 정확하게 잘 읽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들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게 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인문계 13번입니다. 어느 농장에서 수확하는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 평균이 180g, 표준 표적 20인 정규표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모양을 보면 이제 평균이 뭐 180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수확한 하나를 좀 딱 선택했는데 19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뭐 210 이렇게 됐고, 요 확률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대략적인 이제 개념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수식으로 가면서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x라는 변수로 줬을 때 백수가 이제 190 이상 210 이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뭐 확률을 구해 가려면 이제 뭐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겠죠. 표준화 과정 Z로 써 고쳐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분의, 그러니까 20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x-m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0에서 평균이 뭐 180을 빼는 거니까 여기는 10이 되겠고, 여기는 30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뭐 z값 자체가 뭐 약분해서 이제 계산을 좀 처리해 주게 되면 뭐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뭐 2분의 3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0.5하고 그다음에 1.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0.433이 이곳에서 0.192로 이 부분들을 좀 빼는 부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2에서 5를 빼니까 7이 되겠고, 2에서 1 빼니까 17, 끝자리가 17 이렇게 되겠군요. 그 다음에는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4,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니까 2, 4, 17,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뜻파악만 좀 정확하게 잘 하고, 표준화 과정 Z값 자체가 시그마분의 x-m이다 라는 그 사실 자체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정규문법의 뭐 가장 대표적인 그런 깔끔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우, 긴 문제. 이 문제는 14번 자연계, 16번 인문계 공통 문제인 4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1이 적힌 공 10개, 2가 적힌 공 20개, 3이 적힌 공 3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시행을 좀 10번 반복해서 확인한 10개 수의 합을 확률 배수 y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뭐 평균, 분산 뭐 이런 부분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증명 절차에 뭐 네모칸을 채워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머니에는 총 60개의 공이 들어있었죠. 이거를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공을 꺼냈대. 적혀있는 수를 확률 배수 x라고 해주면 분포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60개 중에서 여기는 그럼 뭐 6분의 2에다가 6분의 3 이런 형태를 좀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변수는 1, 2, 3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따라서 모평균과 모분산을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다. 자, 모평균 열심히 좀 구했는데요. 모평균은 원래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6분의 1 더하기 4에다가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6분의 14 이렇게 되는군요. 6분의 14. 6분의 14니까 약분해서 3분의 7. 잘 구한 것 같습니다. 자, 분산을 구해가려면 이제 우리는 또 제곱의 평균도 필요합니다. 제곱의 평균 해주면 6분의 1에다가 4, 2, 8에다가 9, 3, 27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 그럼 6분의 얼마가 됐죠? 36이 되는 건가요? 그럼 계산해주면 이제 6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분산을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 6 마이너스 평균, 그럼 3분의 7이었죠. 3분의 7의 제곱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9분의 6이니까 6, 9, 54 마이너스 77이 49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내용으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분산 자체가 그러면 9분의 얼마가 됐습니까? 여기서 빼는 거니까 9분의 5가 되는 건가요? 9분의 5 해서 계산하는 내용 됐습니까? 가가 이제 뭐 9분의 5 해서 가 부분들을 채워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알겠습니다. 자, 모집단에서 계속 이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죠. 10개의 부분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x바 평균 구하게 되면 이제 모평균이랑 좀 같아지는 거니까 그대로 3분의 7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표본 분산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n분의 바리언스 x바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10개를 좀 추출한 거죠. 뭐 10분의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겠고, 분산은 우리가 좀 열심히 구했습니다. 9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을 좀 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18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됩니까?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표본 형태를 좀 살펴본 거죠. 주머니에서 n개의 공의 수를 x라고 했을 때 이런 걸 그럼 10개 합이니까요. 10 x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였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요게 순 평균은 좀 어떻게 되죠? 이건 뭐 10 expectation x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3분의 7에다가 3분의 70 이렇게 되는 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분산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언스 10x 바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11 곱하기면 이제 100에다가 바리언스 x 바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리언스 x 바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곳에다가 좀 100을 좀 곱하기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게 좀 얼마나 계산되는가요? 100 곱하기 해주겠고, 아까는 그럼 이게 18분의 1인데, 약분하게 되는 거죠. 약분하게 처리하게 되면 또 다시 9분의 50 이렇게 처리 됩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내용, 이 부분이 다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카나다에 해당하는 부분 PQR 했을 때 계산해 달라라고 되는데요. P 더하기 Q 더하기 R 이렇게 처리해주면 P 값이 9분의 5였죠. 9분의 5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18분의 1 계산됐고, 그 다음 9분의 5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8분의 1을 통분해야 되겠는데요. 10에다가 그러면은 여기는 1에다가 여기는 100이 되겠죠. 그러면 18분의 111 되는데, 야, 요게 좀 약분이 되는 거죠. 3으로. 3이 배수가 되니까. 3, 6, 18이 되겠고, 3, 3은 9에다가 3, 7이 21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그러면 6분의 37에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6분의 37. 와,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내용. 하하, 이거 아주 좀 같이 생각하면 뭐 재미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좀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제 풀이 과정 자체가 좀 나와 있으니까요. 좀 절차를 밟아가면서 뭐 그대로 좀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연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 뭐 공이 뭐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전체 뭐 60개 돼 가지고 60개 공 중에서 이제 확률들을 해서 이제 모집단 형태가 좀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모집단이라고 하게 되면 모 평균, 모 분산, 분산 구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평균도 좀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제곱 평균에서 분산 구해가는 절차에서 좀 처리가 됐고요. 자, 10개를 좀 추출한 거니까, 뭐 평균을 좀 이렇게 열심히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좀 해주면 되겠고, 뭐 이것들은 뭐 주어진 값 10개 더하기 또 10으로 나눈 거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겠죠. 분산 자체도 좀 이 부분을 뭐 따로 다시 계산하면 좀 불편해 주는 건데, 요거 이제 우리가 좀 요 식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n분의 바리언스 x 이거 좀 기억해서 풀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계산해주면 됐고요. 그 다음 10개의 합이니까요. 변수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10x가 된다 이런 판단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판단 자체를 좀 설명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요 뜻 파악만 해가지고 수식 형태로 좀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변환 형태로 좀 살펴가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잘 이해되셨죠?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거 문장 자체가 좀 길어서 그런 거니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메모해가면서 연습장에다가 충분히 좀 연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자연계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 모든 순수쌍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부정방정식 형태요. 의미 아닌 정수. 뭐 이런 부분이라면 이제 뭐 중복조합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거에서 좀 발생한 거죠. 문제를 만들어낸 건데, 와, 여기 좀 마이너스에도 좀 식변형이 되어 있군요. D에도 좀 조건이 있습니다. D는 또 4보다 작거나 같다. 오호, C-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 좀 마이너스가 돼 있죠. 그럼 뭐 C-D 처리하게 되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C-D를 좀 치환하면 되겠죠. 자, 주어진 식을 요 A, B, C-D를 좀 문자로 좀 바꿔서 뭐 X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결과 9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x 자체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의미 아닌 정수. a, b도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풀이를 좀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요. t가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t가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5가지 경우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x 값 자체 부분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수가 이제 5가지니까요. 5 곱하기 이런 식 처리해가면서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하게 해서 9개를 선택한 가지수 이렇게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면 5 곱하기 이 부분들이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2에다가 11 컨비네이션 9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은 11 컨비네이션 2로 좀 바꿔가면 되겠고 5 곱하기 11 10에다가 2 나누게 되면 이렇게 처리되니까 그럼 뭐 55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25, 5, 25, 275 해서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275. 자, 요 4점짜리 문제답게 좀 살짝 응용돼서 표현을 좀 이제 낯설게 해놨는데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4보다 작다, C가 D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제 여기 빼기 된 모양.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좀 이렇게 바꿔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근데 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처리 안 하면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꼴 9 플러스 T 이런 형태에서 뭐 T가 0일 때
뭐 D가 0일 때 이렇게 뭐 조사를 해야 되게 되면 그런 항목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부분들은 또 D보다 큰 거니까 이때는 0보다 큰 거 같으니까 9 이런 형태의 점식이 되겠다 이런 뜻인데 그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D가 이제 뭐 나오는 가지수 모양이 이제 이렇게 5가지가 되니까 제가 이제 5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 간 거니까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효율적으로 처리한 거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이제 풀이한 것들 좀 따라 해가면서 좀 효율적으로 풀이하는 것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주어진 식 변형된 부분들 대처해서 효율적으로 풀이하는 부분 좀 보여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잘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2020년 수능 기출문제 중 확통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번 자연계 문제 이어집니다.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확률변수 y는 또 다른 정규분포를 따른다. 대신요 표준편차가 좀 같은 그런 형태가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x와 y 사이에 확률별도 사이에 fg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때 이제 y라는 변수 부분의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표준편차가 같다는 이야기는 정규분포 모양이 이 그래프 모양이 좀 똑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좀 이쪽은 이제 뭐 x라고 해주면 평균이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였고 다른 쪽은 평균이 모르죠. m 이렇게 처리되는 모양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12라는 것은 평균에서부터 그러면 이렇게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 떨어지니까 1표준편차만큼 떨어진 이런 부분들에 12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g라는 것은 그럼 똑같이 떨어져 있는 이런 좌표들인데 요 높이인데 이 높이보다는 좀 안쪽 파트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 사이 부분에 얼마가 있어야 되겠다. 20이 있어야 되겠다. 뭐 가령 이런 데가 있거나 아니면 좀 뭐 더 클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뭐 같다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평균이라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m이 이렇게 20 있으면 여기 18이 될 수 있는 거가 18보다 커갖고 반대로 이쪽이 20이라면 22까지 돼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평균의 범위를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 이런 걸 좀 해석해라 뭐 이런 문제의 형태인 거군요. 알겠습니까? 평균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y라는 변수라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평균은 좀 평균이 좀 이제 m 형태로 좀 되어 있는데 18부터 22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1부터 24는 좀 평균이 아무리 크더라도 더 큰 숫자니까 24 이쯤 써놓고요. 그 다음에 뭐 21 뭐 작은 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확률들이 좀 어떻게 되겠다?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평균이 좀 이렇게 좀 이 확률이 좀 커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균 중심 부분들이 확률들이 좀 크죠. 함수값 자체가 큰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 m이라는 부분들이 21과 24 사이에 중간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22.5가 되겠죠. 22.5에 점점 가까워져 가야 되겠죠. 근데 가장 클 때 얼마가 되겠습니까? 22가 되겠죠. 자, 이 뜻에서 m이 얼마다? 22다라는 사실을 좀 파악해 가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 드디어 할 수 있겠습니다. y라는 값이 21보다 크거나 같고 24보다 작거나 같다. 이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고 표준 편차가 2니까 2분의 처리가 돼 있는데 평균이 이제 뭐 22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되겠고 여긴 2 이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이 부분들은 그러면 z값이 어떻게 되는가요? 어이구 b를 좀 먼저 썼네요. z값들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형태의 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표에서 그렇다면 0.5하고 0.34 나온 결과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에 5, 3, 28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가는 절차였죠. 자, 맨 처음에 주어진 부분에서 평균에서부터 이만큼이라는 표준 1표준 편차만큼 딱 떨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표준 편차가 똑같으니까 그래프 보면 똑같거든요. 평균에서부터 같은 높이인데 이 안쪽 부분에 20 평균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 그래서 이제 평균의 범위를 구했고 21부터 24 사이에서 이 확률이 좀 가장 커져 가려면 정중앙 부분에 평균이 있어야 되니까 평균이 22.5에 좀 가까워져 가야 되겠다. 이걸 통해서 평균이 20이다. 이걸 좀 판단해 가는 절차.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가였습니다. 됐죠? 해석해 가는 절차 확실하게 좀 메모해 가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문계 19번 자연계 28번 공통문제 시작합니다. 자연수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도록 선택한 후 나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5개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혹은 뭐 선택하더라도 한 번만 선택한다.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혹은 뭐 2번 선택한다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5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홀수가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홀수를 많이 선택하더라도 한 번만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3자리밖에 안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짝수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짝수는 이제 2번만 선택하는 거니까 짝수가 이제 두 개 종류가 선택되는 경우 1, 1, 2, 2 짝수라고 하면서 1을 또 쓰면 안 되죠. 참. 2, 2, 4, 4 이렇게 좀 선택되는 경우 이땐 이제 홀수가 좀 선택되겠죠. 그럼 이제 짝수가 이제 선택되는 종류가 숫자 자체가 2, 4, 6이니까 뭐 3가지가 되겠고요. 하나를 좀 버리는 계통이니까. 그럼 이제 홀수를 또 좀 선택해야 되는데 이건 좀 짝수 선택해 거고요. 그다음 홀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홀수가 뭐 숫자가 3개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하나를 선택한다. 이것도 역시 3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 자, 이거 좀 굳이 뭐 식으로 쓰게 되면 뭐 3컨벤션이 그다음에 3컨벤션이 이렇게 되는데 식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가면서 계속 곧바로 써도 되겠죠. 자, 이제 숫자를 선택했으면 이제 이 부분을 좀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5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그럼 얼마나 된 건가요? 9 곱하기 30 이렇게 처리해서 270 이렇게 좀 나오면 가지수 계산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짝수가 숫자가 이제 하나 선택되는 경우 이건 뭐 3가지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홀수 자체가 3개가 나와야 되니까 1, 3, 5 이렇게 전부 다 선택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5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0에 60 되겠네요. 3 곱하기 60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180에서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좀 얼마가요? 전체 계산 결과는 450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역시 경우의 수는 절차를 얼마나 좀 잘 거쳐가면서 풀이 진행하느냐 이런 게 키포인트가 되죠. 구성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가서 나열 이렇게 좀 그런 개념들이니까 뭐 이거 전체를 좀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이제 절차를 좀 밟아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짝수는 선택하게 되면 이제 2번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짝수 종류가 이제 2개가 들어갔을 때, 짝수가 이제 하나가 들어갔을 때. 뭐 홀수는 뭐 한 번씩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가 조건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구성 살펴가는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열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 2개의 좀 단계를 좀 밟아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또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점짜리 문제니까요 집중력 좀 발휘해야 되겠고 또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20번 자연계 4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질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확률을 구하십시오. 앞면은 3번 이상 나온다.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면이 아이고 이거 좀 일일이 조사해야 될 형태군요. 그럼 앞면이 3번이라면 뒷면이 4번 이렇게 좀 나오는 이런 경우겠고 자 이때는 뒷면이 개수가 좀 많으니까 뒷면이 이렇게 4번 나왔다라고 치게 되면 아이고 앞면이 좀 연속해서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건 전체에서 빼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군데 중에서 연속해서 안 하려면 이곳에서 이제 3군데를 좀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전체가 7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5개의 틈 중에서 3개의 틈을 이제 골라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빼게 되면 앞면 3개가 연속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7팩토리얼에서 뺀다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7, 6, 5, 4팩토리얼 나누고 그러면 3팩토리얼 지우니까 35군요. 35에서 10을 좀 이렇게 빼는 거니까 25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형태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확률 자체는 뭐 주사위를 던질 거니까 각각 2분의 1이니까요. 뭐 2분의 1에 7번 던졌으니까 7제곱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중에 이제 25번이다. 이렇게 계산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면이 4번에다가 뒷면이 그러면 3번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뭐 전체 가지수는 7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 건데 뒷면이 3번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니까 한 가지만 빼주면 되는데요. 한 가지만 빼주면 돼. 오호 그렇게 되게 되면 35에서 34가지가 되겠군요. 이런 형태가 되겠고 앞면이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되게 되면 뒷면이 2번이 되거든요. 뒷면이 이제 2번 되게 되면 2번에 아이고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연속해서 당연히 다 나오겠죠. 연속하는 경우가 당연히 다 계속 나오는. 그러면 이제 5, 6, 7 부분들은 뭐 그냥 뒤에서 이제 빼줄 부분들이 없으니까 7팩토리얼에 5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좀 해주면 되겠고요. 요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7, 6에다가 2로 좀 나눌 거니까 3, 7이 2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앞면이 6번 이렇게 되면 7팩토리얼에 6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7 되겠고 앞면이 7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 뭐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계산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된 건가요? 8회가 29 가지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전체를 보게 되면 25가지도 있었고 34가지도 있었고 29가지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니까 2분의 1에 7제곱 이렇게 처리해가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확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49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49 59요. 59에다가 70에다 88 부분이 되어 있고 2의 7제곱 처리가 되어 있군요. 그럼 이제 2가 좀 열심히 좀 약분이 좀 많이 되겠습니다. 8 약분 되는 건가요? 그럼 2의 4제곱이니까 16이 되겠고 그럼 1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사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와, 16분의 11, 16분의 11. 야,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어이구, 어떻게 좀 잘 해결해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3번 이상 나온다라는 거면 3번 나올 때, 4번 나올 때 5번, 6번, 7번 이거 뭐 조사를 하라 이런 얘기니까, 와, 이거 좀 이런 면에서 좀 살짝 좀 불편한 점이 있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연속하지 않는 경우는 좀 빼준 거죠. 전체 가지수에서 빼서 이제 가지수.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갈 자리 5군데 중에서 3군데를 선택한다든지 이건 뭐 그냥 뭐 한 가지 4군데 중에서 4군데 선택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지수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구했는지 대신 저 앞면이 5번 이상 나오게 되게 되면 뺄 부분들이 없는 거니까 그대로 좀 나이라는 가지수만 좀 처리해서 가지수들을 좀 구해간 부분들 좀 중간에 또 약간 좀 스타일이 또 다른 형태로도 좀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 써가지고 꼼꼼하게 계산해서 실수 없이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 복잡해진 그런 감이 없지 않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22번 인문계 문제 시작합니다. 아, 이번에도 또 안 나왔으면 하고 바라는 문제가 또 나왔군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자, 7 퍼뮤테이션이 순열에서 기호 아느냐? 7 곱하기 6해서 끝. 7 컨비네이션이 7 곱하기 6 나누기 2 끝. 42에다가 21 이렇게 처리해서 뭐 63입니다. 라고 이제 풀이 끝나는 그런 문제. 조금 이제 이 정도는 수능에 좀 쑥스럽지 않습니까? 요거보다는 좀 한 단계 좀 높은 거 나왔으면 하고 바라면서 해설을 그냥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과 공통문항입니다. 확률별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좀 가르쳐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NP 이렇게 구해가는 건데 그렇다면요 여기 뭐 80P 이렇게 구해간 결과가 20이다 라고 처리되어 있으니까 P 값이 4분의 1이다 라는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산을 좀 물어봤는데 분산은 또 NPQ 이렇게 구해가는 거죠. 대신 또 이제 NP가 또 평균이니까 그죠? 평균이니까 평균 20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Q 그럼 이제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15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산 15 이렇게 구해가는 과정. 자, 이항분포 알려져 있을 때 평균 분산 구해가는 과정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그런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홀수눈이 나오는 횟수를 A라고 하고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B라고 하겠다. 이때 이제 A, B 척과 3이 될 확률을 구해달라. A-B 값이 3이 될 확률을 구해달라. 자, 이건 몇 차례 좀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0, 3-0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각각 나오는 횟수들. 근데 이제 5번 던질 때 그러면 이거 3번 나오는 거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좀 처리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5번 중에서 3번 나온다. 근데 확률들은 뭐 2분의 1에 뭐 그냥 어차피 홀수 짝수니까 2분의 1 5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지는데 4번 중에서 0번 나온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1에 4제곱 처리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확률을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요게 이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4-1도 있고 그러면 5-2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5번 던지는 거니까 5번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네요. 그러면 5 컨비네이션 4에다가 4 컨비네이션 1 여기는 뭐 합쳐서 2분의 1의 9제곱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5 컨비네이션 5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 처리해주겠고 2분의 1의 9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역시 앞쪽 부분들 계산을 좀 얼마나 좀 잘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산 결과는 10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뭐 1이니까 뭐 됐고요. 여기는 5, 요거는 좀 5 곱하기 4 해서 또 20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4 컨비네이션 2니까 여긴 6이 되는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해주고 2분의 1의 9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계산만 좀 잘하면 되는데 이게 얼마인가요? 3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36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 처리가 되게 되면 자, 4, 9, 36 이렇게 처리되니까 9가 되겠고 2의 7제곱이 되겠습니다. 2의 7제곱 처리해주면 128인가요? 128분의 9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이쿠 더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마치 한번 좀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137 이렇게 좀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독립시행 확률이 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뭐 하나만 내기 조금 이제 좀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뭐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그런 문제로 된 것 같습니다. 3,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각각의 확률들 계산하니까 그렇네요. 됐습니까? 세 번 계산한다라는 뭐 틀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문제 풀면서 조금 더 복잡한 것까지도 풀 수 있다라는 실력을 좀 쌓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29번 인문계 문제가 되겠고 2020년 확통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3명의 학생 A, B, C에게 같은 종류의 사탕이죠. 같은 종류의 초콜릿을 다음 규칙에 따라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경우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사탕을 꼭 받아야 되겠고요. B도 초콜릿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C는 개수의 합이 1 이상이다 라는 얘기는 뭔가를 하나는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같은 종류 사탕이니까 개수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A, B, C가 받은 개수를 그럼 X, Y, Z라고 할까요? Z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제 6이 돼야 되겠다. 이 부분들이 뭐 사탕이 되가는 건데 A가 한 개 이상을 꼭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의미 아닌 정수 계통을 되려면 이 부분들은 지금 미리 이제 하나를 좀 주는 그런 계통이 돼서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Y 더하기 Z 이 부분들이 이제 5다 이런 형태의 좀 식을 세워가면 되겠죠. 초콜릿 그러면 이거는 ABC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5개를 주면 되는데 지금은 또 이제 B가 초콜릿을 또 받아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이 계산 결과가 얼마? 4 이렇게 해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는 또 이거 어떻게 되는가요? 둘을 좀 동시에 고려하기 불편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여기서 일단 개수를 구하고요. 3H5 그다음에 3H4 해서 이제 전체 개수가 됐는데 이게 그럼 이제 한 개 이상 받아야 된다. 반대는 뭐죠? 전혀 안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둘 지금 이쪽에 이제 0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2H5 그다음에 2H4 서로 이제 이렇게 이제 빼는 6건 형태를 좀 빼서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전체 가지수 다시 한번요. 전체 가지수 구해가는 부분들에 뭐 어디 제대로 좀 잘 처리된 거 맞죠? 6개의 사탕 1개 줘야 되겠고 1개 주는 부분들 처리식 됐고 5개의 초콜릿 하나 줘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전체 가지수 쭉 최소 하나는 받아야 되니까 둘 다 안 받는 이 부분 00 이 부분들 빼기 자, 좀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연산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에 7 컨비네이션 5는 7 컨비네이션 2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 컨비네이션 3가요? 그러면 6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 여기는 7에 6 컨비네이션 그럼 1이 낫겠죠? 여기는 5 컨비네이션 4, 5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7, 6, 3, 7, 2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3, 5, 15 처리해주면 되겠고 5, 6, 30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30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거 괜히 곱하기인데요. 5 공통 처리해주면 되겠죠. 5 그러면 63에다가 5 공통에 그러면 빼기 6 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가는 것이 계산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7 곱하기 5 처리해주면 되겠죠. 57, 35에다가 25, 28 해주면 되는 내용이니까 285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중복조합 문제의 좀 조건 그냥 단순하게 좀 나오지 않죠. 이렇게 단순하게 딱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것에 이제 응용된 내용들 어떻게 좀 처리해 가는지 특히 이제 뭐 다 같은 부분들 전체 개수에서 좀 이렇게 빼는 6건을 좀 생각하는 면까지 담긴 그런 문제니까 집중력을 좀 발휘해 가지고 연습 좀 충분히 잘 해서 확실하게 좀 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